말해! 말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위기 상황이 벌어진 다급한 상황을 만나서 친구를 만나고 급하게 이제 커피숍으로, 제가 예전에 자주 왔던 커피숍으로 와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하고 영상을 남기는데요. 이제 아마 대부분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라고 해야 해, 좀 짬이 되신 중독자분들은 아마 내가 처음 필름 끊겼을 때가 언제였을까 기억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필름이 끊겼대요. 친구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친구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술을 그렇게 마시고 지내는지도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그리고 되게 성실해서 항상 아침 4시나 4시 반쯤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교육 듣고 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가 필름이 끊겨서 출근을 못했는데 멍하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연락을 했냐, 그래서 아파서 뺐다고 연락을 했다고 해가지고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참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건 확실한, 다른 건 다 떠나서 일단 필름이 끊겼다는 거, 블랙아웃을 경험했다는 자체는 이제 커다란 비상경보등이죠. 커다란 비상경보등이고, 그게 뭐라고 해야 할까, 그게 시작을 했다고 해서 바로 심각한 단계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겪어보신 분들은 다들 알잖아요. 하지만 그게 신호탄이라는 사실도 다 알아.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친구가 원래는 술을 좋아하던 친구가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술을 마시게 됐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다 파악하고 가야지 이제 그게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참 답답한 상황이더라고요. 봤더니 일하는 데서 후임들이라고 해야 돼. 자기 아래, 자기 아래라고 표현하면 요즘에 안 되죠. 요즘에는 자기보다 나중에 들어온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하도 받는데, 요즘 애들은 이제 같은 회식 자리 그런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 이렇게 옛날처럼 막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술 마시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쌓이는데 얘한테 어떻게 해코지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다가 그냥 술 한번 마셔보자,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그냥 마셨는데,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다가 술을 마시니까 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나이에 사실 저희가 이제 제 또래들은 이제 45이잖아요. 옛날식으로 하면 46이고, 이 나이에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싶은데, 참 저야 제가 겪어본 게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매일같이 마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점점 어떻게 됐냐면, 원래 술을 좋아하던 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매일 마시던 것도 아니고, 잠이 너무 안 오면 2-3일에 한 번씩. 그리고 이 친구가 본래 술을 그렇게 잘 마시던 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밖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술자리에서 어울리고 그러지도 않았다 보니까는, 술을 마셔도 그런 식으로 마신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혼자서 마시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서 마시게 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술을 잘 못 마시니 수초 한 반병 정도만 마셔도 잠이 오고 그러다가 남은 술 또 웃긴 게 또 남은 술은 맛이 쎄하잖아요. 그걸 뭐 아무리 보관을 잘한다 그래도 처음에 딸 때랑 그래도 틀리다 보니까 새로 따서 마시고 그리고 이제 주말 같은 때는 이제 어차피 쉬니까 좀 많이 마시고 그리고 남은 술들 막 어차피 술 기운에 마시면 그 술이 나잖아요. 그래서 남은 술들을 주말에 막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좀 반병으로 시작했던 게 갑자기 지금은 한 병 반 정도?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 뭐 필름이 끊겨가지고 뭐 모르죠.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 2병 반, 3병 이 정도 마셨나 봐요. 그래서 필름이 끊겨서 중요한 게 그냥 해다 보면 간단하잖아요. 술을 안 마시면은 지금부터라도 술을 안 마시면은 더 진척이 되지 않고 그럴 텐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왜 안 돼요? 일단 계속 잠이 안 올 때마다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불면증을 오게 만드는 원인도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불면증이 오게 만드는 원인이 뭐예요? 직장 생활에서의 그리고 맨날 보는 그 후임의 그 마음에 안 드는 행동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새로 뽑기도 그렇고 데리고 가자 새로 뽑는 데는 또 어차피 또 그게 그 새로 뽑은 친구라고 해서 마음에 들까요? 그리고 이제 요즘엔 함부로 자르지도 못하잖아요. 비용 처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진퇴가 양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자기가 감당하고 가야 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술이 문제일까요? 술이 문제예요. 아니죠. 술은 가만히 있어요. 그쵸? 술은 나한테 마셔달라고 뭐 하라고 강요한 적 없어. 그쵸? 결국엔 사람이 문제고 지금 여기서도 그 사람과의 불화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이 사람이 제 친구가 그 지금 상황에서 일단 벗어나려면 술을 안 마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단순히 술을 안 마시는 것만으로는 생활이 오히려 더 괴로워져요. 불면증으로 인해서 생활 패턴이 오히려 더 망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게 대부분 저희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알코올 중독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다 이런 데서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술 마시는 거 있지 않아요.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술 마신 건 물론 그 잘못은 내가 저질렀지만 이 잘못이 있게 만든 원인이 다른 데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다른 원인들을 해결하지 않고서 내가 당장 지금 술만 끊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그 친구랑 이렇게 대면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러저러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됐다. 너 이렇게 너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런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로 좀 이렇게 맞춰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네이버도 며칠 얼마 안 되죠. 이 친구 그런 거는 또 할 수 있는 생각이 별로 안 돼가지고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야 그렇게 하는 게 좋아라고 말은 해줬구나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들이 사실 그런 게 해소가 안 돼서 이마트가 24. 결국에는 술도 못 끊고 사람 관계도 못 끊고 회사도 계속 다니고 아쿠아일로를 걷게 되잖아요. 그야말로 이 친구가 이 회사를 한 5번째 옮긴 거는 그러니까 이 직업을 선택하고 나서 한 3번째인데 여기서만 한 17년 정도를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 회사 옮길 수 있나요? 절대 못 옮겨요. 그렇죠? 아마 은퇴시키기 전까지는 강제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있잖아요. 조기로 은퇴시키는 거 그거 하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있으려고 하겠죠. 당연히 이 친구도 여기서 그만두면 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럼 이 친구 그 새로 들어왔
한 2년 3년 됐다는데? 홈플러스. 그럼 그 친구를 그만두게 하면 12시 온다고? 그죠? 해결이 안 돼. 대부분 같이 돈을 좀 서양어좀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가장 풀어야 할 문제는 알코올 중독이지만 그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들은 보통 이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당장에 술 안 마시면은 잠은 어떻게 잘 것이며, 그렇죠? 수면제도 한계가 있어요. 수면제를 한 달 이상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뭐 수면제가 수면제 같지도 않습니다. 약발 먹히지를 않아요.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근본적인 건데 문제가 저기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이것도 그런데 부부관계에서도 되게 많이 그런 경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만든 가장 중요한 타겟이었고 항상 스트레스를 어머니께 가장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고 결국에 이런 문제들이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보시면은 알코올 중독 되신 분들 부모님을 보세요. 아니면 그 친척들을 보세요. 대부분 알코올 중독과 대부분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이미 시작할 때부터 이게 올감이 이렇게 가둬진 채로 벗어나기 힘든 그런 결계에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로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제가 이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얘기를 해주면서도 답답한 게 결국에는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결국엔 그 친구와 그 대화를 해서 그걸 해결할 수 없다면은 내 일상 속에서 일이 끝나고 나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걸 해소를 해서 불면증을 해소를 하고 만든 그리고 이제 나의 패턴을 술 마시던 그 패턴을 다른 시간 때우는 것들을 포함해서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를 시켜줘야 해요. 그런데 이게 이 친구가 한 술 마신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다는데 뭐 그 전부터 조금씩은 마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매일 집에서 마신 패턴이 근데 한번 이렇게 되고 나면은 불면증과 이게 같이 붙어있는 한 6개월간 그랬던 거를 이 친구가 과연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말은 해줬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저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공감들을 하실 거예요. 결국에 이런 말들 예전에도 했었고 항상 할 거지만 정신병원에 가는 사람은 정작 정신병원에 가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정신병원에 온다고. 알코올 중독도요. 본인이 문제 있는 경우 본인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성격이 안 좋아서 저는 이렇게 됐지만 나는 그냥 열심히 잘 살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서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럼 이건 뭐 어떻게 해야 해요? 억울하지만 근데 이것도 억울하지만 내가 해결해야 해요. 왜냐면 쟤는 멀쩡하게 살고 나만 이 지경으로 살고 있으니까.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요. 개 같은 거고. 네. 그래서 참 오늘 그걸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참 안타까워요. 저도 그래서 술을 끊고 나서도 알바들을 이런저런 알바들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하면서 결국엔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그냥 때려쳤어요 저는. 내가 여기서 스트레스 돈을 당연히 벌으면서 살아야지만 여기서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다시 술을 마실 바에 그냥 깔끔하게 그만두고 좀 가난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나마 맨정신이 좀 더 나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사연 들으면서 나도 그런데 하시는 분들 꽤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맨정신으로 버티고 계신데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못해 말을 정말 잘 듣는 주위에서 봤을 때 말 잘 듣는다고 얘기를 듣는 내 자식들도 아무리 말을 잘 듣는 것 같아도 내 속은 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조마조마하단 말이야.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그런 게 우리 삶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 잘 살았구나, 잘 버텼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그러고 사는구나, 뭐 그런 거 생각하면서 좀 스스로에게 좀 격려를 스스로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